안녕하세요, 사계입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이틀 전부터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묵은 잎입니다. 이쪽 잎의 길이하고 이쪽 잎의 길이가 다르죠. 왼쪽에 잎이 더 길죠. 오른쪽에 잎이 짧고, 제가 보기에는 제초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마 요 밑에 제초제를 뿌렸을 것 같습니다. 아주 약하게 먹었는데 제초제 피해가 심하면은 이렇게 오래 새순을 길게 밀어 올리지 못합니다. 아주 약하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순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 나무 다듬어 보겠습니다. 키 1.2m, 폭도 1.2m 정도 됩니다. 목대 10점 정도 되고, 이 웃자랑 가지, 지금 올해 새순이 올라오고 지난해 웃자랑 가지 20cm에서 30cm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한 50cm 되죠. 50cm를 줄여서 다시 수영을 잡아 보겠습니다. 우선 밑에 표면만 작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밀도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표면에 균일한 밀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우선 이 웃자란 순을 잘라내고 밀도를 보고 속가지를 다듬어 보겠습니다. 중앙부터 잡습니다. 중앙은 대충 이 가지가 됩니다. 이 가지에서 중앙선은 요 밑에 이렇게 잡습니다. 이게 중앙입니다. 중심점은 여기지만은 실제는 이 높이입니다. 이 높이에서 만들어 갑니다. 이 높이하고 이 높이 맞죠? 그래서 이 높이를 이렇게 잘라냅니다. 여기도 잘라냅니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 옆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 년 전에 잘랐기 때문에 거의 같은 가지 높이에서 다 제거가 됩니다. 또 이렇게 날라가고, 또 이렇게 날라가고, 또 이렇게 이 가지가 이렇게 떨어지죠. 이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죠. 보세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중심점입니다. 자, 새순은 이렇게 집고, 새순이 올라올 때 다듬어놔도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네, 이 다듬으실 때는 우선 자르면서 이 두 개만 남깁니다. 두 개 남기고 높이 맞춰서 이렇게 다듬습니다. 반송은 필히 이 가운데까지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많든 적든 간에 이 가운데까지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직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이걸 키우면 직진이죠. 근데 이걸 제거함으로써 방향을 한 번씩 트는 거죠. 그래야 곡선이 이쁘게 나옵니다. 여기 중심입니다. 이렇게 떨어지죠. 자르실 때는 각도를 계속 계산합니다. 제초제 피해를 입은 나무들은 화렵수건, 상록수건 간에 잎이 작습니다. 주먹도 그렇고 철쭉도 그렇고, 그래서 잎이 망가졌기 때문에 제대로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소나무 같은 경우는 심하게 피해를 입으면은 신초가 시커멓게 타서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시커멓게 변합니다. 그을음병처럼. 그러면은 방법은 없습니다. 해볼 만한 거는 흙을 갈아주는 거. 뿌리 주위에 흙을 다 걷어서 새흙으로 넣어주고 관수해주는 거. 그리고 영양제 공급해주고. 대부분 제초제 피해를 입으면, 심하면은 그 해 죽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 다음에 죽습니다. 제초제 피해를 입었으면 해독제는 없습니다. 제초제 피해를 입으면 그 이듬해 이 새순이 올라오는데 콩알만 합니다. 그게 쭉 정상적으로 순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죠. 그럴 때는 질소질 거름으로 수세 회복을 조금씩 하고 연면 시비를 해서 수세 회복을 합니다. 그래야 조금씩 희망이 있지. 안 그러면은 고사합니다. 대부분 잔디밭 제초제는 수목에 피해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잔디밭 제초제는 과하면은 수목이 죽습니다. 알갱이 제초제도 그렇고 뿌리는 제초제도 그렇고 과하면 나무가 타 죽는다. 정원에서는 되도록 제초제를 조심해서 사용하시고, 피해가 있다 그런 빠른 대처를 하셔서 피해가 크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이렇게 떨어지죠. 이 안쪽 가지를 이 가지에 하고 지금 처음 시작하는 중앙 높이하고 같거든요. 근데 이 가지를 쓰면은 가장자리가 깊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듬해 나온 가지를 사용합니다. 요 높이에 맞게 이 끝을 이렇게 짚습니다. 반송의 매력은 이 표면이죠. 이 표면에 단단하게 잎들이 올라왔을 때, 그게 반송의 가장 큰 장점이죠. 반송은 잘 다듬어 놓으면 단정해 보이죠. 반송은 매년 잘라야 됩니다. 매년 잘라서 수영을 유지시켜줘야만이 품격 있게 자랍니다. 매년 자른 거하고 몇 년에 한 번씩 자른 거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정원의 소나무는 매년 자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전정에 3년에 한 번씩 자른다 이 생각 하지 마시고, 이 다듬는 법을 익혀서 매년 자르시면은 나무의 격이 달라집니다. 안에 묵은 잎을 쌓여있는 거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바람길을 열어줍니다.
이 라인이 튀어나온 거는 끝을 이렇게 짚습니다. 그 다음에 가위로 자르고, 이렇게 끝을 잘라줘야 이 수영이 유지가 됩니다. 여기가 중심에 있죠. 이게 이 가지가. 자, 제거하겠습니다. 제거하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에서 새 눈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르면은 이 반송은 표면만 잡았습니다. 속가내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무는 제초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회복이 100% 안 됐기 때문에 가지 수가 적으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세력을 잃을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가지는 속가내지 않았습니다. 가지 배열을 하지 않고 1차, 2차, 3차 가지 배열을 무시하고 요 표면만 작업하였습니다. 올해 완전하게 회복을 하면은 다음에 내년에 1차 가지 배열, 2차, 3차 이렇게 제거를 해서 더 짜임새 있는 반송의 매력을 지닐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제초제 피해 입은 나무는 방치합니다. 절대 잘라서는 안 됩니다. 수세 회복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리든 최고 5년 정도 걸립니다. 아니면 그 전에 죽든지. 제초제 피해 입은 반송 어떻게 다듬나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